자, 여러분, 표지를 보십시오. 우리 3주 동안에 스케줄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모의고사를 8월 거를 늦게 받고, 이제 10월 진도로 돌아왔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 10월 교재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신반포가 우리 내신할 때 진도 나간 거랑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로 하는 거고, 그때는 본원에서 아직 그 10월 교재가 나오기 전이라서, 우리가 먼저 우리 반포에 맞게 교재, 아니 저기 뭐야, 작품이랑 선정해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10월 교재를 밖에다 읽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할 거고. 그래서, 어, 아무튼, 3주 동안의 일정을 보면, 얘들아, 오늘 의문의 변동의 정의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체가 제일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교체해서 끝소리 규칙하고, 그 다음에 자음동화, 아니, 저기 유음화랑 비음화를 정리를 할 거고, 10월 2주차에는 국외음화랑 뭐야,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볼 거고, 자음 축약, 모음 축약 볼 거고, 마지막에 자음 모음 탈락, 그리고 이제 음운 첨가, 대표적인 게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 있었잖아. 야, 근데 선생님이 뉴스 봤는데 사이시옷 없애려고 지금 추진 중이래. 사이에 소리가 난다는 걸 북마크로 표시한 게 사이시옷이잖아. 예를 들어 초와 불 사이에는 이 뒤가 뿔로 납니다. 된 소리로 납니다. 라는 표시를 하려고 시옷을 넣어서 촛불. 이렇게 해놓는 건데, 지금 그 사이시옷 폐지를 국립국어원과 또 어디가 논의 중인데, 여러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시험은 계속 나올 거야. 근데 그렇다고 촛불이 초불로 발음까지 바뀌진 않을 거고, 그게 이제 사이시옷 없는 게 북한이거든? 북한 발음이 초불인지는 모르고 아마 그렇겠지? 초불, 수도물, 쇠고기국, 뭐 무국 이렇게 발음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뒤에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오 쓰는 거고 아니면 이제 또 있지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요 세 가지 경우에 사이시오 쓰는 걸 이제 이 첨가 때 배우는데 그래서 내가 그 뉴스 댓글을 봤더니 사람들이 다 뭐 걱정하고 있냐면 깻잎 어떻게 되냐 다들 왜 깻잎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깨와 입 사이에 니은이 덧나가지고 걔도 사이시옷이 있잖아. 걔가 깨입되느니 어쩌느니 막 사람들끼리 그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딱 한 줄 띄어쓰기도 한 개도 안 한 어떤 댓글이 선생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곡간, 착간, 퇴빵, 새빵, 퇴간, 퇴빵, 저기 숫자, 횟수 누가 그걸 써서 여러분은 알고 있죠. 한자어 중에 그 6단어만 사이시옷을 쓴다는 것은 김석이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때 안 배웠으면. 근데 이제, 그걸 아는 누군가가, 얘네는 어떻게 되냐, 뭐, 아니면, 어쨌든 그냥 딱 그 짧고 굵게 그거 한 두 글자씩 6단어니까 12음절만 찍 써놨어.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때도 통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3주 수업하고 나서 모의고사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신반포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안 본다면 이제 바로 뭐가 돼? 11월 내신 대비가 시작되고 11월 지나고 12월 초에 시험 보면 여러분은 예비 중3 교실을 옮겨서 508호로 가겠죠 아마? 그렇다. 패턴국어인데 심한데 얘들아 패턴국어는 문제가 10개씩밖에 없어서 더 분량이 적고 게다가 지금 교재도 반으로 쪼개서 2주에 걸쳐 수업을 하고 문학도 청산별곡 하나밖에 없어서 오늘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요. 시를 1분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음운 변동. 얘들아, 일단 음운이 뭐냐? 자음과 모음이지. 자음과 모음이 변한다는 것은 맞춤법 파괴가 아니라 뭐다? 발음할 때 쓰인 대로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이건 전 인류 공통의 특징이야. 근데 얘를 못 들어주는 이유는 외국어를 모르니까 못 들어주죠. 얘들아, 그래서 근데 영국 사람들이 막 미국 사람들 발음 싫어하는 거 있잖아. 워터. 미국 사람들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 일종의 음운 변동이라 할 수 있죠. 더 편하게 t 발음보다는 편하니까. 리틀 이런 거 그대로 안 읽잖아. 더 편하게 말해버리잖아. 물론 난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영어 울렁증 있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운 변동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이라는 동물의 특성이 최소의 노력을 해서 최대의 효율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다 똑같다는 증거야.
자, 개념은, 자, 의문이 자음 모음이 바뀌거나, 이제 사라지거나, 추가되거나, 뭐, 축약되거나 하는 현상이고, 자음과 관련된 게 있고, 모음과 관련된 게 있고, 자음, 모음 모두와 관련된 게 있다. 그래서, 뭐, 자음과 관련된 거 뭐가 있겠어? 자음끼리만 작용하는 자음 동화 같은 게 그렇고, 자음 축약, 모음 축약도, 아니, 자음 축약, 자음 탈락도 그럴 거고, 모음과 관련된 거는 모음 축약, 모음 탈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자음과 모음이 다 필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뭐. 국의 음화. 왜냐? 국의 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뭐냐면, 디귿이나 티읕 뒤에 이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연음에서 DT로, 받침 디귿 티읕 뒤에 이가 오는데, 그럼 보통 DT로 연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DT가 불편하다고 GT로 바꿔 읽는 게 국의 음화라 자음, 모음 둘 다 필요한 건 그거 하나야. 그러면, 자,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 얘들아, 오시를 오시로 읽는 건 아무 현상이 아니라 연음되는 거. 봐봐. 얘들아, 니네 이 초성에 있는 건 동그라미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지. 이응은 받침으로만 쓰여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쓰냐면 봐봐. 오, 시옷, 이. 이걸 그대로 읽은 거야. 오시. 오세, 오시옷에. 그냥 오세.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여덟 비다가 말이 되는 거지. 왜냐면 그것도 여, 디귿, 받침 리을, 받침 비읍, 이, 디귿,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가면 여덟 비다야. 이대로 읽는 거죠. 그래서 달기야. 흘그리고. 이건 연음 현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응은 그러니까 어디에 등장하냐면 항상 이응은 받침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읽어봐. 자음은 항상 모음을 붙여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만 쓰면 못 읽잖아, 지금? 얘네 그냥 이름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야. 선생님이 모음 붙여줄게. 읽어봐. 왜 이래? 얘들아, 붙여서 읽어봐. 읽어봐. 얘 어떻게 읽거든? 그느, 드르, 브브, 응이지. 야, 은은 그냥 이거 하나야. 이게 의야. 얘 받침으로 읽어야 된댔잖아. 이렇게 읽어야 돼. 그, 느, 드, 르, 무, 부, 응이야. 이걸 로마자로 써줘. K나 G잖아? N, D, 그 다음 뭐, R이나 L, M, B. 얘는 뭔지 알아? NG야. 얘들아. 받침이야. 이응은 받침입니다, 여러분. 받침에만 쓰입니다. 종성, 부용, 초성 기억나? 받침은 초성에 쓰는 걸 쓴다. 그래서 이거 근데 이응은 다르지. 이응은 받침에만 존재하죠. 초성에 오는 거는 빈자리 채우는 그냥 동그라미야. 이걸 1학년 때부터 하고 있다고, 얘들아. 그래서 그느드르 무브 응이야, 응. 알겠지? 여기는 지금 그래서 이응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이응이 있는 게 아니지만, 아니,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교체부터. 교체 첫 번째, 오늘 할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유음화, 비음화. 자, 그래서 교체 개념은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그야말로 교체되는 현상. X와 Y라는 의문에 둘러싸인 A가 발음이 될 때는 B로 바뀌는 것. 그냥 A가 B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중에 국외음, 아니, 저기 뭐야, 교체가 일어나는, 아니야, 끝소리 교체. 끝소리 규칙은 없죠. 없지. 왜냐, 진짜 이름에도 유행이 있어서, 유행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유행을 넘어서서 하나의 시대의 변화인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너희 이름을 지을 때 로마자로 쉽게 바뀌면서 외국인도 발음하기 쉬운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진짜로 뭐 비읍 받침, 기역 받침 이런 걸 애들 이름에 잘 안 써. 거의 안 써. 여러분 이름 다 보면 받침에 니은이 제일 많고, 아니 받침이 없고, 니은, 리을, 이응이 제일 많아. 지금 우리 반에도 그 이외에 받침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다 받침이 있으면 이응이나 니은이야. 양지율 리을이고. 진짜 다 니은이네. 석윤, 현진, 수현, 예준. 아,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 특히 진짜 선생님 맨날 니네 애들 이름 출석부 보면 헷갈리는 이유가 있다고 했지. 제일 많이 쓰는 글자, 연도 많고, 윤도 많고, 진짜 율도 많고. 내 조카도
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름이 엄청, 아까 이름만 보면 얼굴하고 매치하는데 100만 년 걸리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아니라지만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나? 역시 없습니다. 왜냐면 자음동화가 일어나려면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되고 뒷말에 또 자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앞말에 받침 있는 사람들의 성씨가 김씨, 양씨 뭐 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습니다. 박씨가 최고고 박씨는 있잖아. 기억 받침이잖아. 그래서 박씨들은 뒤에 오는 이름이 무조건 이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 예를 들어서 김석윤이 박씨로 바뀌잖아. 박석윤, 박석윤, 어? 박지율, 박수현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 반은 박씨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가 일어날 저기가 없네요. 자, 자음과 관련된 거는 끝소리 규칙과 비음아, 유음아 오늘 할 거고, 그래서 방금 보여준 된소리 대기,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대기 학교, 국수, 그다음 뭐 신고, 여기에 안짜 이런 거 된소리 대기 있었고, 다음 주에 하겠죠. 자모음이 다 필요한 게 그게 음화.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게 뭐냐? 받침으로는 얘들아 다시 한번 종성, 부용, 초성이라서 종성도 받침도 기역부터 히읗을 다 쓸 수 있고 심지어 겹받침, 쌍받침까지 쓸 수 있는데 발음은 7개밖에 안 된다. 교체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미음. 뭐야? 가느다란 물방울. 뭐 다른 여러 버전도 있지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외우면 되고 내가 말했지 이거 옛날 애들이 진짜 한 그것도 10년이 뭐야 15년 16년 다들 그 전에 애들이 가느다란 이명박 이렇게 이 대통령 시절에 또 지들이 학교에서 배워왔다고 나한테 알려준 거 지금 기준에 안 맞는 거야 그녀 다리만 보여 근데 그걸 듣고 여자애들이 그 놈으로 바꿨어 둘 다 가능하죠 진짜로 그 수업 중에 애들이 이상하다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다는 거야. 다른 애들이 얘기를 제보를 한 거야. 그래서 그놈도 있고 그녀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제일 순수한 버전은 오래된 건 가느다란 물방울이죠. 근데 이것도 그리고 다른 거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무튼 뭐 있었어. 자, 다른 자음이 오면 교차가 된다. 그러면 여기 설명이 너무 저기 질이 멸렬하게 기니까 간단히 말해줄게요. 여러분은 이미 했습니다. 얘는 똑같이 꽃으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어말일 때야. 항상 그 받침의 발음은 어말이 뭐냐면 이 단어로 끝났을 때. 그러니까 뭐 안개꽃, 뭐 동백꽃 이런 식으로 그냥 꽃. 그러면 이 치읓 받침은 뭘로나 디귿으로 바뀌죠.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보기 편하게 받침만 쓸게요. 디귿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뒤에 자음이 오면 여기 본문에 있는 걸로 그냥 꽃 더하기 다발로 할게요. 자, 꽃다발. 그럼 역시 디귿이다. 그리고 이게 디귿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다는 따가 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이 꽃 받침만 보세요. 꽃다발, 꽃집. 그렇게 디귿으로 발음된다. 세 번째는 뒤에 모음이 올 텐데 여기엔 두 가지가 있죠. 1번. 그 모음이 실질 형태소일 때, 즉 그 모음의 뜻이 있을 때, 그럼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꽃 뒤에 뭐 할까? 꽃 위. 얘들아, 꽃 띄고 위. 이거 아무것도 없죠? 초성 이거 아니죠? 이응. 자, 꽃 더하기 위는 디귿으로 바뀐 다음 연음 되죠? 그래서 꼬뒤. 꼬뒤가 되죠. 꼬뒤. 받침이 없어진 게 아니야? 꼬뒤. 위로 올라가 있어? 근데 뒤에 모음이 올 때 이 모음이 조사나 어미 같은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라면 유일하게 치읓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받침이 제 음가, 자기 소리값을 그대로 발음이,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때는 요거밖에 없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이때만 치읓이 살아나. 나머진 전부 대표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건 꼬세가 아니야, 얘들아. 갑자기 시옷 받침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꼬채야. 꼬채, 꼬치, 꼬칠, 꼬츠로. 그래서 친구 이름, 이거 옛날에 수능인 거 어디 나왔는데, 얘들아. 그 친구 이름. 어떻게 불러줘야 된다고? 어? 얘 이름이 먼 한빛. 어? 먼 한빛이야. 뭘로 할까? 뭐 김씨야. 그래, 김한빛. 부를 때 어떻게 해? 아, 또는 야라는 호격 조사를 어떻게 붙여서 불러야 돼? 얘는 잘못하면 이제 얘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걸 사람들이 자기 이름 잘못 불러주면 어떻게 불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불러? 한비차. 근데 이걸 애들이 주변 애들이 다 한비사 그러면 얘는 이름이 빛이야. 시옷이라고. 아니죠. 한비차, 한비치가 한비치한테 이렇게 또 빛이라고. 거기 꽂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제대로 한 발음은 여덟비다처럼 얘는 한비차. 알겠지? 그 얘기한 거고, 자, 그 밑에 넘겨볼게요. 자음동화로 넘어갈게요. 자음동화는 항상 자음끼리 만나야 되니까 우리말에서 그런 상황은 하나밖에 없어.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되고 뒷말에 초성도 자음이어야 돼. 그 접점에서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국 더하기 물 이렇게 쓸게. 국 더하기 물. 그러면 어디서 자음끼리 만났는지 보이죠?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초성이야. 앞말에 받침이 있는데 뒷말에 초성이 없으면 연음대별이죠. 구굴이 되겠죠. 구굴. 미음이 없으면 구굴. 따라서 자음 동화는 자음 자음 두 개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때 서로 닮아가는 현상이야. 근데 닮아간다는 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닮아가는 거거든. 모양이 아니다, 얘들아. 물론 한글은 이제 발음 기관, 같은 기관에서 나는 소리끼리는 닮아 있지만, 같은 위치 참. 모양만 보고 결정할 수 없고. 자, 같은 소리로, 뭐, 리을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 나는 위치 알지, 얘들아? 이거 훈민정음 해서 알죠? 입술, 그 다음에 윗잇몸 혀끝, 뭐, 드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안쪽에 새입천장, 딱딱한데, 더 안쪽에 여린 입천장, 맨 마지막 목청, 요 다섯 군데 소리 나는 위치가 닮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 내는 방법, 뭐 콧소리냐, 흐름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또 한쪽만 순행 또는 역행으로 앞이나 뒤만 바뀔 수도 있고, 둘 다 변하는 상호 동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비음화와 유음화가 자음동화의 전부야. 비음은 우리말로 콧소리고, 유음은 우리말로 흐름소리인데, 이거 그래서 1학년 때 사실 음운을 외우면 얘들아 자음은 19개가 있지만 울림소리는 4개밖에 없죠. 그게 바로 뭐다? 니은, 니음, 받침이지 이응이니까 받침, 이응, 리을. 키보드 맨 아래에 있죠. 키보드 맨 아래에 있어요. 히읗이랑 같이 히읗이 갈 데가 없어. 아니 나 히읗 가운데 울림소리 가운데에 있고 참 맨 아래는 거센 소리가 있죠. 피카츄 털이 있죠. 그러니까 세 줄 있잖아, 자음이. 맨 위는 예사 소리고, 맨 아래는 거센 소리고, 그럼 왜 된 소리는 없냐? 쉬프트 누르면 되게 만들어놨고, 나머지 중간에 좀 울림 소리 네 개가 딱 있는데, 히읗은 아무 데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히읗이 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울림 소리 네 개를 어떻게 외우냐? 가장 고전은 노란 양말, 또는 애국심 강조하던 시절의 나라 마음, 뭐 이런 거야. 그러다 제일 등장한 게, 내가 애들이 얘기해준 것만 해도, 마누라야. 많이 까먹었죠. 이건 되게 많아. 마누라야가 있고, 노란 마약도 있고, 이제 하도 마약, 냉면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영어가 등장하면서, 모노레일, 아로나민, 또 뭐 있는데 까먹었어. 아무튼 여러분 편할 대로, 뭐, 애들이 뭐 노루 막 이런 거 만들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편한 대로 외우면 돼요. 어쨌든, 얘네 세 개가 울림소리 안에서도 얘네 세 개는 콧소리고 이 리을 하나가 흐름소리야. 흐르게 생겼잖아. 봐봐. 한복 그리기도 돼. 흐름소리야. 흐를 유자야. 유행할 때 유자야.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인데 따라서 비음화는 얘네가 아닌데 얘네로 바뀌는 거고 유음화는 리을이 아닌 애가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근데 뭐가? 니은만. 오로지 니은만. 그래서 바로 밑에 볼게요. 비음화. 비음이 아닌데 앞뒤에 비음을 만나서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또 표도 복잡시럽게 해놨으니까 바로 그냥 예를 볼게요. 자,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돼야 돼. 피읍 받침은 비읍으로 가잖아? 그러면 비읍 더하기 마당에 미음을 만났어. 앞,
마당이야. 근데 이 미음의 영향력으로 앞마당이 되죠. 미음, 미음. 앞마당. 그 다음에 시옷 받침은 디귿으로 나. 뒤에 는이니까 니은이야. 이 니은이 비음이라서 짓는은 니은, 니은. 짓는이 돼. 쌍기역 받침은 기역으로 나. 뒤에 니은 만났어. 또 니은이 뒤에서 영향을 미쳐서 깡는이 돼. 그리고 지금 있잖아. 얘들아. 얘네 둘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입술 소리죠. 얘네는 혀끝 소리죠. 얘네는 열은 입천장 소리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으면서 성질만 비음으로 더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침략. 미음 더하기 이거를 얘들아 그대로 읽으면 침략이야. 침략. 너무 힘들어. 침략. 강릉. 힘들어. 강릉. 여기는 얘네 때문에 이제 뒤가 바뀌는 거고, 리을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바뀌는 거. 비읍 더하기 리을이, 협력. 협력. 막론. 막론이란 말 단어 뜻 모르는 사람 없죠? 따지지 않고. 막론. 요렇게 둘 다 비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우만 남았네? 얘들아, 유우만은 무조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라면 두 개는 다 유우마가 적용이 된 단어라고 했잖아. 신라면, 진라면. 근데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특히 진라면. 그냥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해. 진라면. 니네도 그냥 어색하다. 뭔가 적용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신라면은 신라면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사람들이 별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아. 근데 진라면은 어색하다? 진라면. 그래서 그 광고하는 모델들도 다 이름에 진짜 들어가는 사람 쓰지 않았음? 그 전에 류현진이었잖아. 지금은 진이잖아. 근데 문제는 얼굴을 몰라, 내가. 얼굴을 몰라. TV를 안 봐서. 자, 날로 봐봐. 여기 앞에 니은 받침이 바뀐 거지. 대관령. 여기가 바뀌었지. 줄넘기는 얘가 바뀌고, 심지어 얘들아, 그, 유음화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요거야. 왜냐? 두 번이야. 여기는 리을이 두 개가 앞뒤로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난이라는 초성과 종성에 전부 유음화가 일어나서 물난리, 물난리, 물난리.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자, 얘는 일단 끝소리 규칙에서 얘는 사실 히읗이 탈락. 그러니까 끝소리 규칙이라 얘는 교체가 아니라 사실은 탈락인데 리을 히읗 중에 리을만 발음해. 그럼 달는인데 유음화로 달는, 뚫는 란 문제. 발음해 보시오. 발음해 보세요. 올바른 발음은 짤래지. 짤래. 시간이 짤래. 이렇게 발음을 해버릇 해야 돼, 얘들아. 이게 귀에 익숙해지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니네가 이거 적응을 못해가지고 짧으네. 꼭 비읍을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쿠션 역할. 참 짧으네요. 죽어도 그러니까 짭내라고는 그게 이상하다는 건 알아. 근데 짤래도 이상해. 짤내는 불편해. 짧으네. 넓으네. 그게 아니라, 이거, 얘들아, 여, 덜처럼 리을, 비읍 받침은 리을로만 읽잖아. 그럼 얘를 안 읽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상황에 앞에 리을 있고 뒤에 니은 있어. 그럼 유음화가 일어나지. 짤래요. 말이 짤래요. 마음이 넓래요. 그리고 안 되겠다. 어미 바꿔. 짧군요. 짧군, 짧다, 넓군. 그러면 돼. 근데 얘도 유음화 예로 나올 수 있다. 이거 진짜 이런 발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덟비다 같은 급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열 문제 시작. 오답하면서 시작.
다 못한 사람. 이 없으니 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답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 알지? 틀린 부분은 X치고, 맞는 부분은 형광펜 치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면, 여러분 이번 10월 교도는 내가 검사할 거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추세요. 유학생들, 내 기준에 맞추세요. 자, 음원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틀린 건 3번이잖아. 그럼 틀린 부분에 X 쳐. 그러면 틀린 건 끝이야. 때로는 이제 고쳐야 될 필요도 있죠. 얘는 이걸로 끝인데, 나머지는 다 맞는 거잖아? 맞는 건 형광펜. 자, 음원 변동 일어나는 이유, 발음을 편하게. 효율적으로 발음.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 그래서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게 의문으로 어떻게 되냐? 사실 잠자리, 잠자리, 이거 발음만 다른 거 알고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거는 서울말이 아니라 경상도 말에 의문에 니네 억양 포함되는 거 사실 알고 있지? 비분절 의문이라고 억양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경상도는 내가 그 경상도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지역별로 좀 있어. 가끔 내가 물어보면 그 보이스톡으로 직접 자기 목소리를 사투리를 써서 보내준다니까? 정말로 숫자 2와 알파벳 2가 받아쓰기가 되고, 그냥 하나는 2, 하나는 이, 숫자 5랑 알파벳 5가 구분이 되고, 또 있어. 내가 얼마 전에는 연기 있지. 연기 있잖아. 연기. 배우가 하는 연기랑, 뒤로 미루는 연기랑, 그 다음에 수증기 같은 연기가 억양으로 그걸, 그 사람들은 구분을 하더라니까. 나의 부산 친구. 그거야. 말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답 2번이죠. 파틀이죠. 야, 근데 이거 봐. 이 아이스크림이 언제 나왔냐? 너는 서태지 아이들이 언제 데뷔했는지 알아? 1992년. 1992년이니까 이 아이스크림은 한 그때쯤 나왔을 텐데. 해태에서. 아마 비비빅의 대항마로 나왔을 거야. 근데 비비빅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이제 사라졌을 거야. 내 기억에. 이름이 잘못됐잖아. 어? 팥 들어있으면 뭘로 고쳐야 돼? 고쳐봐. 어? 야, 저거 파티래. 진짜 조소연! 파티, 파티? 자, 국유음화가 적용돼서 어떻게? 파치, 그러니까 아마 팥알이 좀 탱글탱글 살아있나 보지. 나 기억도 안 나. 얘는 비비빅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파치 통통이라고 했어야죠. 이름 잘못 지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파시가 아니라 파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이런 잘못된 발음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거 한 30년 넘은 지금 제품의 이름이잖아? 하긴 그렇게 따지면 더 오래된 것도 있다. 더 오래됐는데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 꽃갈콘 이런 거 이름 완전 잘못돼 있죠? 꽃갈이 아니라 뭐라고? 고깔이죠. 내가 우리반 애들한테는 어명을 내렸지. 엄명을 내려 엄명이래. 고깔로 바뀔 때까지 먹지 말라고. 부셔부셔 먹지 말라고. 뭘로 바뀔 때까지? 부셔도 아니잖아. 야, 부시는 거는 설거지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부서. 근데 세화 2학년 애들이 얼마 전에 나한테 갑자기 밤에,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셔를 먹고 있다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이 둘이 왜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있지 했는데 간부 수련회 간 거였어. 임원 간부래. 임원 수련회 가서 그래도 선생님 저희 꽃갈콘은 안 먹었어요. 이런. 아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얘 고쳐야죠. 얘들아, 노아는, 노아야. 놔 아니야. 그건 축약돼서 놔라고 쓰여 있을 때 놔라고 읽어야죠. 노아. 3번은 꼬치. 4번은 여덟비. 5번은 새벽녘 캐겠죠. 야, 니네 요새 YG를 찾을 수 있지? 맨 왼쪽에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요새 하도 안 나와가지고. 내 최애야. 1992년부터의, 내가 그때부터 연예인 주식 이런 거 있었으면 내가 지금, 거부가 돼 있겠죠. 지금은 서태지보다도 YG가 더 부자겠죠. 자, 3번. 다르게 연결되지 않은 건 3번이죠. 국화, 축약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끝소리 규칙이잖아. 티읕이 디귿되어 있잖아. 그러면 교체고, 그럼 기억, 기억. 근데 디귿이 니은 때문에 니은으로 바뀌는 건 비음하잖아. 여기 니은 더하기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또 교체죠. 1번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시옷이고 4번이고 6번은 밤낮 디귿받침이고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7번도 되게 쉬워. 니은 니은 앞에서 바뀌는 거니까 얘들아. 니은 니은 앞에서 바뀌는 건 받침이란 소리야. 그럼 이거밖에 없어. 기역 더하기 니은이 뭐가 돼? 이응 더하기 니은이 되죠. 봐봐. 니은 미음 앞에서니까 요 기역이 이응된 거죠. 그 다음에 8번. 이건 기억 니은 둘 다 유음한데 다만 앞이 바뀌냐 뒤에 바뀌냐에 따라 뒤가 바뀌냐에 따라 나눠놓은 거거든. 따라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 2, 3, 4는 X 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틀린 현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디 특정 부위 하지 말고 그냥 X 쳐. 9번은 소리 나는 대로 연음하면 되지. 바, 라, 미, 부, 러, 선대. 이유는 연음. 연음 현상, 연음. 그 다음 10번은, 얘들아, 치읓 받침은 디귿으로 나고, 티읕도 디귿이고, 지읒도 디귿이고, 근데 뒤에 미음이나 니은이 있으면 비음화 조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 니은으로 바뀌어. 꽃망울, 놓는, 만나, 따라서 구체적인 음운 변동의 이름은 두 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하나 뭐야? 비음화. 됐지. 그럼 청산별곡을 이어서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청산별곡. 하나도 안 치웠네. 이거 얘들아 청산별곡이 고려가요 중에서도 겁나 유명해가지고 니네가 솔직히 어릴 때부터 어릴 때가 아니라 이거 안 배울 때도 후렴은 알고 있어. 얄리얄리 얄랑성어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안다? 근데 다른 후렴은 모른다. 위중질과 대평성대도 모르고 뭐 위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도 모르는데 얄리얄리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을 만큼 청산별곡은 저기 뭐야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옛날에 얘들아 국정 교과서만 쓰던 시절에는 초1부터 고1까지는 전부 국가에서 만든 국어책 하나를 썼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냐면 한 2009년? 그러니까 지금처럼 출판사가 달라진 건 2010년 정도부터고 그 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범위만 똑같으면 용감과 경원을 시험 대비를 묶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환경이었거든. 국어는 책이 하나라. 저희 13단원이에요. 저희도예요. 그럼 묶을 수가 있었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죠. 근데 아무튼 고일들이 진짜 레전드급 작품들을 많이 배우는데 진달래꽃도 고일, 광야, 이육사의 광야 우리 아직 안 했지만 그것도 고일, 청산별곡도 고일, 일리아킨진 기억이 안 나. 그다음에 이제 김구의 나의 소원이 고일.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한 바 있겠지만 자꾸 이제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문화로 승승장구할 때 댓글로 이제 김구 선생님 찾는 사람들은 거의 20대 후반이나 30대일 거야. 그때 고1 때 전국 고1들이 전부 나의 소원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의 소원의 내용이 뭐라고? 뭐 그걸 안 배운 사람들 왜 자꾸 여기서 김구 찾는지 그래서 욕하는 댓글도 봤어. 뭐 누구를 찾아야지 왜 자꾸 김구를 얘기하냐 막. 아 세종대왕을 뭐? 아무튼 아니 뭐 세종대왕이 아니라 누구더라? 근데 왜 김구냐? 그 나의 소원의 내용이 뭐야? 나의 소원은 언제 쓰였냐? 힌트. 45년 해방되고 나서 6.25가 터지기 전까지 그 5년 동안의 혼란기에 쓰였어. 혼란기라는 게 힌트야. 왜? 새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진 게 없잖아. 그때 나의 소원은 뭐냐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거에 관한 소원이다? 근데 거기 딱 뭐라고 나오냐? 저기 뭐야. 군사력도 필요 없고 경제력도 필요 없고 오로지 원하는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어디처럼?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걸 배운 세대들이 그러니까 얘들아 10대 때 뭘 공부하고 뭘 읽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계속 김구 선생님 막 뭐 킹구 막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청산별곡인데 여러분도 교과서가 이제 출판사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1 때 만날 가능성이 크고 청산별곡은 후렴은 되게 경쾌하고 발랄하지만 사실 슬픈 노래야. 슬픈 노래. 근데 가시리도 그렇잖아? 이별 노래인데 막 후렴에서 태평성대 찾고 난리 났죠? 근데 그거야 이제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보지만 이 청산별곡은
현실 도피적이야. 여기서의 청사는 도망가고 싶은 곳이야. 여러분도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현실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겠지만, 진짜 극단적으로 죽고 싶다? 그럼 이제 하늘나라로 도피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는 이 우리의 조상님 고려의 어떤, 저기는, 고려인은 청산 또는 바다로 도망가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를 반으로 나눠서 이걸 외우잖아. 오늘은 이번 주는 1, 2, 3, 4년이고 다음 주는 5, 6, 7, 8년인데 딱 그렇게 반으로 나눠져. 그래서 이번 주는 청산으로 가고 싶다고 다음 주에는 바다로 가고 싶단데 그래서 약간이 아니라 이게 반으로 나뉘면서 대칭을 이뤄. 그래서 옛날 고1 교과서에서도 책을 쭉 펴면 왼쪽에 1, 2, 3, 4년, 오른쪽에 5, 6, 7, 8년 그래서 한눈에 대칭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편집을 해놨었어. 우리 학원 교재는 이제 여건상 그렇게 못했지만 슬픈 노래야 그래서 애상적인 슬픕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뭘 알 수 있는지 알아?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들 사는 건 다 비슷한가 보다. 그리고 또는 어쩌면 이때보다 우리가 좀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고민의 종류가 다르잖아. 봐봐 얘들아. 니네는 지금 고민하는 게 어쨌든 야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잖아. 굶주리진 않잖아. 근데 우리가 고려시대에 태어났어 봐. 막 호환도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호환이 뭐지? 호환.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 배고프면 마을 민가에 막 내려왔다, 내려오고. 호랑이 걱정해야 돼. 먹고 살 걱정해야 돼. 보릿고개 걱정해야 돼. 세금 낼 걱정해야 돼. 탐관오이들의 폭정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외침. 원나라인가 몽골, 아무튼 침략을 엄청 당했잖아. 나 역사를 잘. 외침에 또 시달렸잖아. 그거보단 나을 수도 있어. 그죠? 최소한 배는 안 골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점. 여기 나오는 나도 청산과 바다에 가고 싶어서 못 가. 못 가. 여러분도 이제 막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라 좀 체감 못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말은 들을 수 있다. 야, 학생일 때 여행 많이 다녀야 되고, 시간 많을 때 멀리까지 가봐야 되고, 미국 그때 가봐야 되고, 뭐 유럽 여행도 그때 해봐야 되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게 얘들아, 얘네가 일단 어디에 취직을 하잖아. 그럼 막 한 달씩, 두 달씩 시간을 내는 거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직장은 그렇게 장기 휴가는 뭐 진짜 뭐 육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예 그만둬야 돼.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얻기까지 그 재충전하는 기간에나 그렇게 길게 놀러 가지. 그래서 결국 현실에 와 나는 어디 뭐 발리에 한 달 살고 싶다. 한 달 살기 요새 외국 많이 하니까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못해.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나의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밖에 없어? 그냥 남들 다 하는 방법. 성인 버전으로. 알코올. 아니, 근데 여기서 파련이 그래, 얘들아. 그래서 나 청산을 하고 싶고, 바다 가고 싶다고 실컷 얘기 신세한탄 하다가, 파련에서 술 먹고 끝나. 네? 술 먹고 끝난다고. 이게, 현대 니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 어른들이 슬픈 일 있거나 속상할 때, 수주병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시대를 초월, 삶의 애환은 시대를 초월한다를 살짝 느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시는, 알죠? 여러분 고려가요가 왜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 수단이 없어서 문자로만 오래오래 구전되다가, 아니 문자래. 구전만 오래오래 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기록이 될 때부터도 되게 오래된 노래였을 거야. 그래서 화자를 셋으로, 크게 셋으로 봐. 여기 나오는 나는 일단 유랑민. 자, 고려시대에 혼란기에 막 외침도 잡고 뭐 무신정권 뭐 아무튼 또는 이제 가혹한 정치를 못 이기고 폭정을 못 이기고 우리나라 농경국가잖아. 농사 짓던 걸 다 그냥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 불질러서 왜 밭 읽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화전민 같은 사람이 된 농민의 슬픔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화자가 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현당한 여자. 근데 왜 여자냐? 옛날엔 다 여자가 차이니까. 얘들아, 가시리도 그래서 여성적 화자잖아. 옛날에는 여자한테 거의 선택권이란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경별국의 그 여자도 굉장히 대찬 여자지만 어쨌든 먼저 차이잖아. 쫓아간다고는 했는데 차였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삶의 고뇌와 비애인데 이건 다 밑에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야. 근데 또 하나의 그래서 화자는 뭐냐면 고려시대의 좌절한 지식인. 뭐에 좌절해? 시대 상황에.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 좌절한 지식인, 전쟁에 동원됐다가 돌아오는 지식인,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특정 구절은 세 가지로 해석도 돼요. 잉 묻은 장글란, 이런 게 대표적이야.
물론 중요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알려줄 텐데, 세 개 다 중요한 건 세 개 다 알려주겠습니다. 자, 특징은 리을과 이응이, 받침 이응이죠, 당연히. 얄리, 얄리, 얄랑셩.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시 외울 때 니네 의외로 받침, 아니, 후렴 발음 틀려가지고 거기서 자꾸 발목 잡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다 1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뭐 얄리얄리, 얄라리 막 지 맘대로 말하고 난리는 어제 있었던 일이야. 그 다음에 반복과 상징. 그래서 비유와 상징과 운율미와 형태미, 좌우대칭. 1부터 4, 8부터 10, 아니, 1부터 4, 5부터 8. 연,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근데 잘 보면, 얘들아, 1연이 청산에 대한 동경이잖아. 그러면 그게 5연이어야 되는데 6연에가 있어. 바다에 대한 동경. 그러니까 짝짝이야. 이걸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려면 5, 6연을 그래서 바꿔야 돼. 순서를 바꿔야 완벽한 대칭이야. 동경, 동경.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 오늘 살얼이,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를 외우면 다음 주는 이거야. 살얼이, 살얼이, 랐다, 발아래, 살얼이, 랐다. 똑같아. 시작이 똑같아. 자, 그래서 이해와 감상은 얘들아, 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전체가 8연으로 돼 있고, 각 연은 4, 9고, 후렴이 있으며, 글자 수는 3, 3, 2, 쪼, 살얼이,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피처인 청산과 바다를 동경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결국 술로 시름을 달래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고려인의 삶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렴이 되게 언밸런스 하잖아. 그게 더 비애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야, 그래서 얘들아, 김첨지도 집에 안 들어가려고 술 먹은 거잖아. 걱정거리를 잊으려고. 안 그래요? 자, 19풀이를 보면 살얼이 살얼이 랐단데 이게 우리 보통 살고 싶다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시적 화자의 위치가 청산 바뀔 때야. 즉, 청산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야. 우리 보통 이렇게 가르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살던 터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렇다면 청산은 이상향이 아니라 청산에 살고 있다면 한탄이지.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인간 세상 속세를 두고 여기 짱 박혀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거죠. 이연의 울어라 울어라 세연은 이 울어라가 우는구나. 유랑민이나 실연한 여인이면 우는구나. 좌절한 지식인이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근데 이건 전자의 해석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새한테 뭐래? 새야, 너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 너보다 걱정거리가 많은 나도 잠은 자고 일어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가던 새는 여기서 새 아니고요. 밭, 갈던 밭. 즉, 여기서의 화자는 유랑민. 유랑민으로 보는 문제가 제일 많아. 그래서 갈던 밭. 내가 일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의 일터인 거, 아니, 그 뭐야. 직장인이라면 여기가 나의 생계를 책임지던 공간인데 여러 외적인 이유가 커서 이걸 다 버리고 지금 떠나야 되게 생겼단 말이야. 미련이 남으니까 자꾸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익 묻은 장글란이 그래서 이끼 묻은 쟁기야. 유랑민이라면. 내가 쓰던 툴, 농기구. 근데 이것도 못 쓴 지 오래돼서 이끼가 꼈겠죠. 근데 이거를 실현한 여자로 보면 이끼 묻은 은장도라고도 볼 수 있어. 은장도는 옛날 여인들의 호신 물품이죠. 좌절한 지식인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동원됐다가 날이 무딘 병기, 총칼 지급 총은 아니고 칼이나 등등 지급되는 무기가 이제 오래된 거.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부엌으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어디 도피처로 가다가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마지막에 자, 잘 봐. 사삼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가를 들어라. 이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장대 꼭대기에서 해금이라고 깽깽이 있잖아. 현악기. 그걸 켜는 걸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기적을 바란다. 라고 해석하게 그만큼 이 사람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 거야. 뭔진 몰라도. 안 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심적이든 뭐 다른 이유든 여유가 없는 상황, 정말 기적을 바라는 상황. 여러분이 당장 내일 시험인데 공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지구가 폭발하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죠.
그런 절박한 상황 그냥 다 죽어버리죠. 아니면 공연을 본다고 해석도 돼. 그러니까 이 사슴은 사슴탈 쓴 광대인 거지. 그럼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연을 보면 잠시 스트레스를 잊는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아까 했어. 얘들아, 6, 5연이 바뀌어 있지? 바뀌어야 사실 완벽한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 5번도 했고, 마지막, 화자 셋을 다시 한번 주제 보면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유랑민일 때, 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들의 고통과 비애. 야, 홍길동전 같은 것도 홍길동이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잖아. 근데 그 도적들이 다 살기 힘들어서 산속에 들어가 있던 일반인들이라고 나오잖아. 평민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정치가 가혹해가지고 백성들이 못 살고 산으로 숨어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돌려 말한 거지. 실현당한 여자인 경우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속세를 떠난다. 마지막, 좌절한 지식인인 경우에는 무신정권, 최씨 정권의 횡포나 아니면 외세 침략 등으로 속세를 떠나 사는 지식인의 염세가 뭐야? 염증을 느껴, 세상에. 염세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런 노래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날개 문제 7개를 한번 해보세요. 아직 안 배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해보십시오. 얘들아, 다 부를게, 잠깐만. 이거 좀, 답변 좀 드리고. 어, 얘들아, 이거 4번 빼고 다 O야. 4번만 X야. 안빈낙도가 뭐야? 그냥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그냥 빈이 빈곤한 거거든. 욕심내지 않고 도를 즐기는 거, 풍류를 즐기는 거 아니죠. 자, 본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 이제 끝나죠, 오늘 진도. 1시간 지났는데. 오늘 너무 적어. 시가 하나쯤 더 있었어야 했어. 에? 보세요. 얘들아, 일단, 운율 만드는 요소부터 볼게. 그러면 좀 크게 봐야 돼. 이 1연에 두 줄을 한꺼번에 볼게요. 봐봐.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뭐가 보이냐? A, A, B, A. 봐봐. B만 확 다르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A, B. 근데 이걸 우리가 1학년 때 했거든? 언제 했냐면, 접동사도 맞아, 그래. 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러니까 네 마디 중에 세 번째 것만 확 다르면 AA, BA 구조야. 우리 박두진의 해도 했잖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그 시는 간간히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니면 여러분 시집살이 노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이게 간간히 나오는 말이라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근데 이러면 AABA면 사음보 같잖아. 사음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멀리서 매지가이 하는 것처럼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AABA 구조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도 그래 봐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치? 다 AABA야. A. 잉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뭐 이렇거든? 근데 이건 이제 한 번만 보면 되고 얘들아. 삼음보. 원래 고려가는 삼음보잖아. 삼음보를 끊어볼게요. 차라리, 차라리, 라따. 자, 됐어. 삼음보. 글자 수 332조에 삼음보. 이제 운율 끝. 오늘은 이제 안 할 거야. 자, 살고 싶다를 할게요. 청산이 도피처니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 자, 청산에 네모하시고, 청산은 바다와 같은 현실 도피처. 그래서 애라는 얘들아 부사격 조사 있잖아. 지금은 애를 쓰지만 애죠. 저거 조순. 이름 부를 뻔. 이름 불렀네? 자는 줄 알았거든. 자,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래는 다 얘들아 그냥 산에서 나는 열매 이름이야. 그러니까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소박한 음식이고 이게 바다에서는 당연히 바다템으로 바뀌죠. 자,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자, 후렴 한 번만 볼게요. 열리 열랑정 열라리 열라 압도적으로 리을과 이응이 반복돼서 밝고 경쾌한 느낌. 운율도 물론 만들죠. 내용하고 안 맞는 후렴. 이따 암송할 때 뭐 얄라숑도 되고 얄랑숑도 되고 편할 대로 하세요. 얄라숑이 더 편하겠죠. 거침없어서. 자, 이제 후렴 안 할 겁니다. 내용만 보세요. 울어라, 울어라. 얘들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우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는 명령으로 더 많이 봐요. 울어라, 울어라, 새예요. 그럼 여기서 새는 어떤 존재?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감정을 나랑 공유하니까 동병상련이죠. 그래서 운다고 한 거지. 근데 그 새한테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예요. 왜? 널라와 씨름한 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널라와가 지금은 안 쓰는 이제 조사인데, 너보다 씨름이 많은, 얘들아, 옛날에 이 하다라고 쓰면 이거 많다야. 니네 세종어조 훈민정음에서 세종대왕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제 뜻을 싫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그러한 사람이 많으니라. 그때도 이미 나왔죠. 그래서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걱정이 많지. 아니, 내가 더 걱정은 많지만 둘 다 걱정이 있고, 우리 다 잠은 자면서 울자. 잠은 자가면서 울자. 이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이고 동병상련이지. 그 다음에 사면, 가던 새, 자, 갈던 밭으로 우리는 보겠습니다. 갈던 밭. 유랑민의 시점에서 유랑민을 화자로 볼 때, 갈던 남새밭, 아니, 남새밭이래. 그냥 밭. 갈던 밭 본다. 그리고 이거 잘 나와, 얘들아. 물 아래는 현실 세계라서, 속세라서 청산이랑 바다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속세에서 내가 갈던 밭을 본다. 그리고 익 묻은 장글란이 그래서 이끼 묻은 쟁기, 왜냐면 유랑민이니까, 농민이었으니까.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내가 갈던 밭을 본다. 미련이죠. 미련이 남은 거죠. 그리고 오늘 암송할 마지막 부분. 일인공, 별인공, 하야. 무슨 말이냐면,
이럭저럭 해서,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여기 아래야 쓰잖아. 이걸 아로 써버리면 아까 말한 많다가 되고, 널라와 씨름한 나도 많다고 아래아를 써야 우리가 지금 그 하다야. 두야, 두. 그래서 이럭저럭 해서, 낮으란 밑에 밤을한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연음을 한 거거든? 낮 더하기 을한이겠죠? 그거 지금 안 쓰는 조사죠? 이거는 밤을 하는 밤 더하기 을한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일인공, 별인공, 화야, 낮은 디네 와손디야. 이거 니네 여기서 발음을 잘 못해. 국일마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 낮은 지냈지만이 아니라 디낸 거야. 그래서 낮은 지내왔지만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고려시대야. 낮에는 뭐 내가 우울하고 좀 활력이 넘치는 뭘 받고 싶 시장에 가도 되고 시장 구경해도 되고 뭐 그렇지만 옛날 밤은 얘들아 전기가 있어 무슨 TV가 있어 라디오가 있어 그냥 등불 하나 램프 하나 켜놓는 게 램프래 아무튼 촛불 하나 켜놓는 게 다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그때 잠 못 이루고 있으면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고독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리도 가리도는 얘들아 올이도 갈이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 밤을 한 또 어띠보리라 어쩌겠는가. 그래서 불면이라는 게 엄청 괴로운 거 같긴 하죠. 여러분 불면증 있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데 보내잖아, 얘들아. 왜냐면 하루가 24시간인데 8시간 잔다 치면 3분의 1이야. 이걸 인생 전체로 보면 3분의 1을 인생에서 자는데 보내는 건데 그 잠이 안 오면 요새는 잠 안 자고도 할 거 많지만 자고 싶은데 못 자면 괴롭겠다. 그다음 그래서 얘들아 여기도 사실 살짝 작은 게 오리도 가리도랑 비슷한 게 밑에 미리도 괴리도가 있지만 이건 오연을 먼저 안 하고 아까 말한 그 위아래 바꿔서 유견부터 할게요. 자, 넘겨서 네, 다음 주에 외울 시 사라리 사라리 라따 바라레 사라리 라따 헐 근데 얘들아 아까 청산에였거든? 이렇게 조사와 지금 저기 체험 명사가 분리되도록 바라레를 끊어 읽기 해봐. 끊어 적기 해봐.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청산이라는 명사에 조사애가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 애를 그대로 살리려면 바다의 원형은 뭐야? 아? 요거 어떻게 이건 좀 이어적기를 한 거야. 소리 나는 대로. 근데 체언과 조사를 분리해서 끊어 적기를 하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고. 발알 그렇지. 발알 더하기 애죠. 그래서 발알이 바로 바다의 옛말이야. 우리는 옛날에 복탄 낼 때 그래서 부피쳐 두 군데 써라. 청산, 발알. 이렇게 써야 답이었지. 발알에 라고 쓰면 단어 다 틀리죠.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근데 이걸 입력을 못할 테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못 내겠죠. 대치해서 냈어. 자, 그래서 사라리 사라리 했다. 발알에 살고 싶다. 이번엔 뭘 먹어? 나문재라고 얘들아. 나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 저기 해조류의 하나래. 나문재나 굴이나 조개를 먹고 역시 다 소박한 음식이죠. 발알에 살고 싶다. 발알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게요. 이미 이 시의 화자는 얘들아 심지어 진짜 수백 년 전 고려시대 사람이지만 느끼는 바가 봐봐. 어디다 던지려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근데 진짜 지나가다 갑자기 돌을 맞은 게 아니고 이 돌은 뭘 상징하냐면 운명의 장난이라는 거 있지. 니네 왜 가끔 막, 인생에 뭐 로또 맞을 그런 운을 여기 다 써버린 사람들, 그러면서 뭐 간발의 차로 무슨 큰 사고 피한 한 걸음만 빨리 갔어도 위에 화분에 맞았을 거고, 차가 치였을 거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제 운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한 개도 없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갑자기, 특히 그거, 얘들아. 소아 병동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나, 물론 이제 내가 가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애기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건 운명의 장난,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밖에 할 수 없잖아? 유전자도 운명이니까 얘들아. 안 그럼?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난다면 이제 그거지.
한마디로 있잖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어떤 운명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지. 특히 별로 좋지 않은 일. 어? 당장 우리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이건 악담이 아니야. 그냥 원래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일을 겪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당한 거야. 뭔진 몰라도 굉장히 재수없는 일을 당해서 봐봐. 어디다 던지려던 돌이냐? 누구를 맞히려던 돌이냐? 그래서 의지와 무관한 운명이고 비애를 일으키는 매개체인데 아까는 오리도 가리도가 올 사람도 갈 사람도였잖아. 미리도 괴리도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야. 괴다가 사랑하다잖아. 여러분 정석가의 마지막 기억 안 나? 그 저기 동네로 귀향 가 있다가 정과정, 나 계속 접속가라고 한 거, 정과정에서, 아소님하, 도람 들으샤, 괴 오쇼샤, 그랬지. 다시 들으시고 나를 다시 사랑해주세요. 괴다가 사랑하다야. 근데 나는 지금 돌 맞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걸 누굴 원망하거나 누굴 사랑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못해. 그런 상황이야. 왜냐, 운명이니까. 그래서 맞아서 울고 있다. 내가 이걸 쉬운 우리 주변에 흔한 예를 들어줘. 이 돌. 얘들아, 탈모. 탈모. 왜냐면, 아마존 창업자 이름이 뭐예요? 물론 제 부부가 같이 한 거지. 창업자 이름 뭐야? 제프 어쩌고지. 대머리지. 그다음에 영국 왕자 그 왕의 계승 서열 이름 까면 찰스의 아들 이름이 뭐야? 윌리엄인가? 맞아, 윌리엄이다. 대머리야. 이건 그러니까 왕족도 어쩌지 못하고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는 부자도 어떡하지 못하는 게 탈모인데 유전이지. 그럼 왜 돌 맞은 사람들이지? 여기서 그런 거라고.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 요새는 여성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봐. 마지막 두 개 남았어. 가다가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외딴 부엌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그냥 도피처로 가다가 듣는다. 뭘 들어? 사슴이 짐대에 올라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적을 바람. 난 이거를 고2 때 배운 것 같은데 내가 배울 때는. 두 번째는 뭐다? 산대 자피를 구경하, 산대 자피를 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알코올 엔딩. 나도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울 때 이제 이게, 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맞아.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야, 성인들이나 나나. 자, 자, 가다니, 배부른 독에, 얘들아, 독이 배가 부르다고 옆으로 이렇게 뚱뚱하다는 거야. 여기가 배야. 옆부분이 배라고 하는데, 자,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진한 술, 독주란 소리야. 얘들아, 알코올 도수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냄새 맡고 안 와봐. 자, 그래서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는 매개체. 너네 왜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술도 저기가 있는데, 있어. 그 술 뭐, 맥주 같은 거 뒤에 보면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쓰여 있어.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얘들아, 이때는 다 뭐야, 지금 뭐, 화학적인 술, 소주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옛날 술들은 다 곡류를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잘 모르는데, 밥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삭히거나 뭐 어떻게 해서, 좋은 곰팡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누룩인데, 누룩이, 한마디로 그냥 곰팡인가 봐. 근데 뭐 그게 피면 이제 뭐 단계가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려는 건,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떡하겠는가? 뭐야? 이거 누룩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표현. 밖에서 기다려. 전도된 표현. 주객 전도. 누룩이 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쩌겠는가? 핑계죠. 그래서 술 마시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19문제를 푸십시오. 이거 풀고 답지를 줄게, 얘들아. 잠깐만. 또 검사를 해야 될 게 있어.